안녕하세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차를 타고 배낭을 메고 유럽까지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세종 참부동산 TV도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거래 금액은 똑같은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수십만 원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종 참부동산 TV의 방송 주제는요, 똑같은 거래 금액임에도 부동산에 따라 혹은 계약서 작성 양식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부동산에 따라 어떤 곳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또 어떤 곳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국토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일까요? 세종시 고운동 8학원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수십만 원씩 중개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에서인지 콕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8학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입니다. 105이 타입이고요. 동과 호수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블라블라 처리를 했고요. 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매도인은 트럼프로, 매수인은 김정은으로, 프리미엄은 5천만 원에 서로 합의를 했고요. 이 두 분을 중개한 사람은 세종참공인중개사 바로 저입니다. 보시면요, 지금이 2019년 2월이니까 지금 세종 8학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차까지 중도금이 지불이 되었고 지금 마지막 잔금 30%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 분양가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105 E타입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시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 옵션으로 1,711만 원 발코니 확장비를 냈고요. 공급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발코니 확장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먼저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금 총 매매 금액이 3억 4,800만 원인데 그 중에 계약금으로 10% 3,480만 원 회사에 납부를 했고 1차부터 6차까지 중도금 60%는요 무이자였고요. 나머지 잔금은 대체로 총 매매 금액의 30%가 잔금으로 잡히는데요. 이 잔금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일에 납부를 하고 이사를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8학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원래는 1월 말에 입주를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2월 말인데도 아직 입주 지정일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8학원 아파트 이사를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좀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8학원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매 물건의 표시. 소재지에는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보시면 공급 계약서를 이렇게 딱 당겨 보시면 재산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1-1 생활권 L1 블럭 갈로치고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재산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소재지에다가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몇 동 몇 호라는 것도 공급계약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블라블라 처리를 했으니까 몇 동 몇 호는 지금 빈칸으로는 놓아두었지만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는 공급계약서를 보시고 몇 동 몇 호라고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분양 면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양 면적이 136.0121. 이것도 공급계약서에 이렇게 보시면 공급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136.0121. 이 부분을 분양 면적에 적으시면 되고, 전용 면적 105.7788 되어 있는 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전용 면적 적는 요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105.7788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 목적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세대별 대지 면적이라고 96.507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무슨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파라곤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105E 타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5E 타입, 저 부분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요,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분양 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분양 금액 3억 6,511만원.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있으실 겁니다. 분양 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분양 금액이 3억 4,800만원이었는데 매매 계약서의 분양 금액은 왜 3억 6,511만원일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밑에 특약에 보통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특약 두 번째 사항에 보시면 분양금액 3억 6,511만원은 분양가 3억 4,800만원에 확장비, 아까 발코니 확장을 트럼프가 옵션으로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장비 1,711만원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분양가와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이 분양금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납부한 금액과 납부할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납부한 금액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특약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보시면 납부한 금액은 트럼프가 계약금 전체 금액의 10%인 3,480만원 요 금액과 중도금 6번, 그러니까 3,480만원 곱하기 6 하니까 2억 2,800만원 요 금액이 중도금이 비록 무이자였지만 은행에서 일단 자서를 해서 트럼프한테 지금 요 금액이 자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6회 요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요 돈이 회사로 넘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금액,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아까 발코니를 확장했잖아요. 그 확장한 계약금 150만원 요 금액이 트럼프가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은 이 부분을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납부할 금액은요,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회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을 적은 건데요. 아파트 분양잔금, 아까 분양잔금이 이제 30%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인 분양잔금과 발코니 확장비 잔금, 요 금액을 앞으로 트럼프가 회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납부한 금액인 2억 4,510만원과 앞으로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인 1억 2,010만원 요 두 개를 합한 요 전체 금액이 전체 요 위에 있는 분양금액 3억 6,511만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총 매매 금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분양 금액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아까 5천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5천만 원에 총 매매 금액 하면은 4억 1,511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냐면요. 저 위에 지금 분양 금액 요 3억 6,511만 원에다가 프리미엄 5천만 원을 합하면 전체 총 매매 금액이 4억 1,511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요 총 매매 금액 요거를 가지고 보통 아까 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아파트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을 할 때는 총 매매 금액인 요 4억 1,511만 원 요걸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 매매 금액에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요 금액에 따라서 곱하기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총 금액이 커지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이 분양권 매매계약서로만 작성을 할 때보다 중개수수료가 금액이 많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 정산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산금액이라는 거는요.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그리고 부동산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산금액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잔금 시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러 갔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고받을 실질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금액이라는 거는 납부한 금액과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금액이 합해지면 정산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밑에 칸에 보시면 정산지불금이 2억 9,510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냐면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몇 번에 있냐. 지금 7번에 보시면요. 여기 7번이네요. 매도인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수령할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보자. 6번인데 6번. 죄송합니다. 6번입니다. 6번 정산지불금은 이게 결국은 분양권 매매 금액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매매 금액이 위에 정산지불금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인 2억 9,510만 원. 요게 중개수수료 산출을 하는 기준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서 양식이고요. 아까 총 금액인 4억 1,511만 원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작성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요 4번 정산금액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통 0.4%거든요. 그걸 이제 곱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한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시 이제 6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정산지불금이자 분양권 매매 금액은 이 금액이 총 2억 9,51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지금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까 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번 특약 3번에 보시면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6번, 발권이 확장 계약금 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이니까 요 납부한 금액에 플러스해서 프리미엄비 아까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을 합한 요게 2억 9,5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요 4번이 실질적인 분양권 그 매매 계약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보통 계약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나머지 잔금 이 6,63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 변경을 할 때 그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금액이고요. 융자금 2억 880만 원은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여기가 요렇게 금액이 적힌 이유는요. 아까 중도금 6번 이게 무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에서 일단 그 회사에다가 지불이 된 금액이니까 요 금액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주고받고 할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융자금이나 은행 대출 관련 부분은 특약에 따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에 분양할 당시에는 60% 무이자를 해줬는데요. 지금 매수인이 이 분양권을 산다고 했을 때 60%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40%, 뭐 더 적게 나오면 30%밖에 안 나오니까 그 관련 내용은 보통 특약에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특약에 이렇게 보시면 그 9번에 이렇게 현재 중도금 대출은 60% 실행 상태이지만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고 승계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뭐 20%가 될지 아니면은 10%가 될지 이렇게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잔금 지불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지불해서 해당 은행에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특약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인지세가 1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지세 15만 원은 그 인지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은 잔금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기로 그렇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금액을 뭐 매도인이 지불하기 싫다 이러는 것 같으면 특이하게 서로 협의해서 누가 지불하기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매도인 트럼프, 매수인 김정은, 개업공인중개사 세종참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정상금액이라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요게 정상금액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분양권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요 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산지불금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정산지불금, 그 다음에 융자금, 아까 융자금은 그냥 60%로 가정을 해서 60%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매수인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매도인인 트럼프에게 계약금을 만약에 2천만 원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남아있는 요 잔금 6,630만 원은 명의 변경을 할 때 그때 이제 트럼프에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고 나서 그 지불을 하는 마지막 잔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한번 봐보세요. 매도인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수령할 금액,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받을 금액은요 8,63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회사에 납부한 계약금 3,480만 원 하고 발코니 아까 확장 계약금 150만 원 냈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5천만 원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요 프리미엄 하고 요걸 합한 금액이 8,6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2천만 원을 줬으니까 나머지 6,630만 원을 이제 최종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는 그날, 지금 아이고 요 날짜가 이상하게 돼 있네요. 하여튼 2019년 뭐 3월 28일이라고 하면 그때 계약서 작성하고 한 달이든 아니면 서로 협의한 잔금일에 이렇게 나머지 요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총 매매 금액으로 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십만 원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시간이 된다면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분양권, 세종시에도 아직 분양권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이 어느 아파트 단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분양권 계약서 작성을 한다든지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서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한 설명 또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참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